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창의적인 팀이 주어야. 그러면 팀 업무인가? 팀 업무에서 창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창의적인 팀이 보여준대. 뭘 보여준대? 패러독시컬하니까 역설적인 이런 말이거든? 자, 창의적인 팀은 역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거 핵심어가 될 것 같아. 자,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서로 상반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역설이라고 한단 말이야. 역설, 말이 안 된다. 약간 말이 안 되는? 혹은 상반되는 두 개 공존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두 대립된 특징이 같이 보여지는 그런 거래. 그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경향을 보여줘. 어떤 경향을 보여줘? 생각과 행동 경향을 보여주는데 어떤 생각이랑 어떤 사고의 행동 경향인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인지 설명해줘. 뭐냐면 with assume to be래. 자, assume이 무슨 말이지 우리가? 동사로? 맞아. 가정하다 라는 뜻이야. 공부했었지? 그래서 assume A to B라고 해서 A를 B라고 가정하다. 이런 뜻이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빠졌어 지금 이 상황에서? 목적어.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졌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비어있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thought and action이겠지. 선행사. 자,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는 사고랑 생각들이야? To be mutually exclusive or contradictory. mutually 하면 무슨 말이지? 공동으로, 공통적으로, 상호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상호, exclusive 하니까 배타적인이란 뜻이야. 아, 상호 배타적인 거구나. 혹은 contradictory. 아, 모순되는. 패러독시컬이랑 역시 일맥상통하는 단어지.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고랑 생각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게 바로 paradoxical characteristic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incompatible이랑 동의어기도 해. 뭔가 서로 협동하고 같이 가는 거랑은 다른 느낌의 단어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혹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팀이 어떤 게 필요하겠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야. 렐러번트가 우리 저번 시간에 단어 테스트에서 봤었어. 그지? 뭐뭐와 관련 있는 이라는 형용사였잖아.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지. 뭐랑 관련 있는 주제야? 당연히 우리가 당면한 문제랑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었겠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문제는 뭐겠어? 우리가 풀려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and가 나와서 병렬이지. 명사네. 그럼 뭐겠어? 아, 첫 번째 knowledge. 우리 팀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지식이랑 mastery가 필요하대. mastery라고 해서 아이고 두 번째 목적어. 숙달 이거잖아. 그냥 달달달달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 과정의 숙달이지. 그런데 포함된 과정의 숙달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함된 숙달 과정이랑 그리고 당면한 문제랑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이 나왔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팀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바로 앞 문장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했고, 뭐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유 맞서 잘 숙달돼 있어야지. 완벽히 이제 막 잘 익숙해져야 되고, 뭐 다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건데 이건 뻔한 얘기고. 하지만 동시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신선한 시각이래요. 근데 이 신선한 시각이 그럼 뭔데, 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뭔데, 주격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수동태가 나왔네. 뭐래? 이런 단어가 나왔어. encumbered인데 이게 수동태로 나와서 encumbered by가 됐네. 그러면 이 encumber이 뭘까? encumber, 짐을 지우거나 방해하다, 이런 뜻의 단어야. 그러니까 방해하고 해박 놓고 힘들게 하고 부담을 지우고 이런 거라서 hinder, burden, 부담을 지우고, 일을 좀 힘들게 하는 거 obstruct, 이런 친구들이랑 동의어겠지.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갔으니까 뭐겠어? 방해받는 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on이 붙었어. 그러니까 뭐겠어? 방해받지 않는, 이런 말이겠지. 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시각이야 그러면? prevailing wisdom이래. 자, prevailing, 지배적인, document랑 동의어. 지배적인 통념이나 established ways, 그래서 이미 세워진 법칙이니까 기존의 방식 of doing things, 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통념이나 이미 있는 기존의 방식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신선한 시각이 필요해. 마스터리, 완전히 마스터리라는 게 뭐야? 하고 또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게 마스터리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신선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니까 어때? 벌써 역설적이지. 이 두 개의 대립된 특징이 같이 있어야 된대.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Often called a beginner's mind. 그 다음에 this is the newcomer's perspective,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this is the newcomer's perspective가 주절인데, 그럼 앞에 있는 often called a beginner's mind는 뭐겠어? 주절 말고 부사절이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니야. 근데 부사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지금 과거분사 왔네. 얘는 뭐겠어? 분사 구문이야. 원래는 뭐였을까? ing였으니까 앞에 being이 있었겠지. 근데 being은 자주 생략이 된다고 했잖아. being often called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beginner's mind라고 불리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초심자의 마음 이런 거네. 이거는 this is the newcomer's perspective.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참들의 시각이래. 처음 하는 초보자들의 시각이래. 자, 뭔가 아직 틀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거랑은 다른 색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Curious, 호기심도 있고요. 장난기 재기 넘치고요. 그리고 willing to ask anything, 기꺼이 뭐든지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no matter how naive the question may seem, 그 질문이 아무리 나이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질문이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고 조금 어떻게 이게 기초적인 걸 질문하냐 이런 느낌이 들지언정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질문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뉴커머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no matter how naive는 굉장히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얘는 복합 관계 부사절이에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저번 시간 지문 설명을 할 때 위치에벌 했을 때 나왔었고, 얘는 복합관계 부사라서 however, 그러니까 no matter how예요. how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뭐가 붙어요? 자, 원래는 the question may seem naive였겠지.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와. 왜냐면 seem은 뒤에 보어로 형용사가 와야 되는 동사니까. 그런데 이 how라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형용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형용사가 자석처럼 딱 갖다 달라붙어, 이렇게 how 뒤에.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또 이렇게 가버린 거야, 나이브가. how 옆으로 딱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no matter how 형용사 혹은 no matter how 부사, 그 다음이 주어 동사인 거야. 뜻은 어떻게 될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형용사일지라도 이런 말이고, 얘는 이 no matter how는 however이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however naive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naive는 여기서 질문이 진짜 너무 쉽다, 심플해, 너무 간단하고 좀 약간 똑똑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기본적인 거 물어보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들이겠지. 그래서 그 질문이 보기에 아무리 순진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단순해 보일지라도 이런 말. 자, 왜냐하면 왜 그런 질문이라도 기꺼이 하냐면 그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기초적이거나 뭐 그런 질문인지조차 모르거든.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잘 몰라요, 처음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요, 의문사로 볼 수도 있어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고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둘 다 명사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더스가 나와. therefore이랑 동의어, 그치? contrary 이런 애들이랑 동의어.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br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까지가 주어네요. 여기 동명사 주어네. 그래서 이 모순적인 특징들이 함께 오는 거, 이걸 한데 모으는 것은, 이 모순적인 특징이 뭐야? 숙달, 그리고 너무나 모든 걸 이미 잘 알고 익숙한 거랑 완전히 새로운 시각, 완전히 신참인 거랑 이 두 개의 모순적인 특징을 함께 모으는 것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이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이런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 창의적인 팀이 가지는 어떤 특징? 역설적인 특징이야. 패러독시컬이 그래서 핵심 키워드인 단어가 되는 거지. 이 역설적인 특징은 뭐야? 전문가의 지식과 숙달, 그리고 초심자의 시각이 공존하는 걸 의미하죠. 이게 문제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4번이죠. 전문가와 루키스, 완전 신참을 의미해. 신참 둘 다의 측면을 활용하자. 두 개를 다 쓰는 걸 의미하죠.